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 영상을 모니터링 하던 중에 너무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말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는 투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투자 상품의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투자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가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할 투자 상품들이 대략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한 몇몇 투자 상품들의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험성을 설명하다 보면 각각의 투자 상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투자 상품들에 대해 공부를 하게 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사이트죠. 인베스토피디아에서 어떻게 정의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위험성 이렇게 한글로 해석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금융 용어로 리스크라고 보통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리스크라고 부르겠습니다. 보시면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투자 상품의 실제 이익이 기대했던 수익보다 다를 가능성, 리스크는 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 잃을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 정의만 들으면 되게 무섭죠?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분명히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 여유롭게 살기 위해 부자가 되려 한다. 라고 언급했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근데 투자하다가 돈 잃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익률과 리스크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영어에 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높다 라는 뜻입니다. 네, 한마디로 리스크가 큰 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크게 돈 잃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한 만큼 수익이 큽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비디오에 설명한 일부 투자 상품들은 각각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크가 아예 없거나 나름 낮은 쪽에 속하는 상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정기예금입니다. 몇몇 분들은 정기예금이 투자 상품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비디오에서 저는 투자의 정의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돈을 배분하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럼 정기예금은 대체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겁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미리 기간을 정하고 넣어놓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돈을 찾지도 못하고 추가로 넣지도 못합니다. 물론 해지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혹 해지 페널티를 받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기예금은 KDIC라고 하는 예금보호공사가 한 금융사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합니다. 이것을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시나리오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어떤 사람이 A은행 정기예금에 돈을 6천만 원 넣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A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이 사람은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예금보호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안타깝지만 날라간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볼게요. 똑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A은행 정기예금에 4천만 원을 넣고 다른 B은행 정기예금에는 2천만 원을 넣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느 날 이 두 은행이 또 파산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이 사람은 A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돈이 5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4천만 원 전액이 보호가 되고 B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돈도 5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2천만 원 전액이 보호가 됩니다. 한마디로 6천만 원 전부가 보호되는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랑 두 번째 시나리오 둘 다 같은 6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놓지만 첫 번째는 한 금융사에 돈을 다 넣었고 두 번째는 두 개의 다른 금융사에 돈을 배분해서 넣었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넣어놓지 마라 라는 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은행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은행 정기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고 그래서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말고 해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몇 나라들은 정기예금을 어떻게 부르는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미국은 Certificate of Deposit 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CD라고도 하는데요. 이 CD 역시 미국 연방 예금보호공사로부터 25만 달러까지 보호가 됩니다. 대략 3억 원 정도인데요.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보호하죠.
두 번째로 캐나다는 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 이라고 하고 줄여서 GIC라고 합니다. 이 GIC 역시 캐나다 예금 보호공사로부터 10만 달러까지 보호가 됩니다. 대략 9천만 원 정도로 한국에 비해서 보호하는 액수가 높죠. 세 번째로 다른 나라들은 웬만해서 Term Deposit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라의 Term Deposit이 예금보호공사 또는 비슷한 정부단체로부터 보호가 되는지 꼭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같이 25만 달러까지 보호가 되는데 바로 옆 나라인 뉴질랜드는 예금보호 정책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리스크가 낮은 쪽에 속하는 두 번째 투자 상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등이 있는데요. 돈을 빌린 채무자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 간의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채권에는 보통 만기일이 존재하고 채권 금리도 존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만기일이 3년이고 채권 금리가 3%인 회사 채권이 존재한다고 치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채권을 산 날짜로부터 3년 이후에 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고 매년 주기적으로 원금에 대한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회사 채권을 샀는데 만기일이 되기 전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금을 잃게 됩니다. 회사가 파산했기 때문에 원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될 테고 한마디로 수익은커녕 원금 보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몇몇 분들은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아까 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됐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채권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원금 손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예금자 보호법 적용도 안 되고 채무자가 파산하면 원금 회수도 못 하는데 이게 어떻게 리스크가 낮은 투자 상품이에요? 라고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신용평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단체인데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Standard & Poor's, Moody's, 그리고 Fitch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 평가사들이 어떻게 신용등급을 매기는지 나오는데요. 제일 위쪽 AAA가 신용등급 최상이고 제일 밑에 쪽 CCC 또는 무디스 같은 경우 Caa2가 제일 최하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뜻이어서 투자 리스크가 적고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으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어서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뜻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과 인도 신용등급을 비교해 볼게요. 무디스는 한국 신용평가를 세 번째 단계인 AA2로 지정했고 피치는 네 번째 단계인 AA-로 지정했습니다. 반면에 인도 신용평가를 무디스는 9번째 단계인 BAA2 그리고 피치는 10번째 단계인 BBB-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을 볼게요. 다음 보시는 사진들은 인도와 한국의 국채 수익률을 만기 1년부터 만기 5년까지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 국채 1년 수익률이 3.885%로 한국 국채 1년 수익률 0.736%보다 대략 5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인도 국채 수익률이 한국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이유는 인도 신용등급이 한국 신용등급보다 낮고 한마디로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비디오 앞쪽에 High Risk, High Return, 즉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률이 크다고 했던 말이랑 연관이 되죠. 자, 그러면 채권은 앞서 말한 정기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안 돼도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신용등급을 활용하면 어떤 나라나 회사의 채권이 투자하기 안전한지를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투자 리스크가 나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스크가 낮은 투자 상품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채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은 기초 중에 기초예요. 채권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채권만 별도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투자 상품들의 리스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한 정도로만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워렌 버핏씨가 말씀하셨던 인용구를 보고 마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업데이트 소식을 받기 원하시면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늘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찐개미가 될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